이제 나만의 시간을 누리자. 그렇게 결심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월급도 충분히 받았고 퇴직금도 꽤 괜찮게 챙겼죠.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던 대기업 간부였습니다. 준비된 은퇴라 자부했고 앞으로의 삶이 기대됐습니다. 그런데요,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퇴직을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회사를 그만둔 거였구나. 은퇴란 단순히 직장을 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잃고 정체성을 잃고 수입마저 끊긴다는 뜻이기도 하죠. 특히 조기퇴직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요한 폭풍과도 같습니다.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속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대기업 퇴사 6개월 후의 현실을 살고 있는 한 조기퇴직자의 진솔한 고백과 함께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에서 놓치고 있는 핵심 3가지를 짚어보려 합니다. 사례 1. 경제적 여유는 있었지만 일상이 무너졌다. 58세에 명예퇴직한 박성호 씨 가명. 박 씨는 대기업 인사팀 부장 출신입니다. 30년 넘게 조직 생활을 했고 정리해고 대신 자발적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퇴직금 포함 4억 원, 연금 예상 수령액도 월 180만 원이었죠. 솔직히 재정적으론 여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죠. 처음엔 독서도 하고 여행도 다녔지만 2달을 못 넘겼습니다. 지속 가능한 루틴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회사 중심으로만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최근 구청 주간의 시니어 강사 과정에 등록하며 새로운 루틴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조기퇴직 후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지속 가능한 일상과 역할이 없다면 삶이 흔들립니다. 사례 2. 퇴직 후엔 더 외로워요. 누구도 날 찾지 않더군요. 60세에 퇴직한 임정희 씨 가명. 임 씨는 대기업 회계팀에서 일하다 60세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여성으로는 드물게 임원 승진 직전까지 갔지만 딱 여기까지라는 생각에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퇴직 후에도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봉사도 다닐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회사를 나가자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겼어요. 모임도 슬슬 멀어지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어요. 갑자기 나란 존재가 이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그녀는 최근 지역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작은 발걸음을 딛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외로움은 사람보다 역할의 부재에서 옵니다. 사회와 연결된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례 3. 배당금도 연금도 불안은 없어지지 않았다. 55세 퇴직, 자산 7억 원 보유한 김철수 씨 가명. 퇴직 당시 김 씨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배당금이 월 150만 원, 연금도 곧 시작될 예정이었죠. 주변에서는 그 정도면 평생 안심이다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금리 상승, 환율 요동, 부동산 세금 변화. 그의 자산은 6개월 만에 10% 가까이 줄었고 예상보다 생활비는 더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경제는 늘 움직이는데 저는 너무 정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는 요즘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엔 방어적 자세보다 적극적 대응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퇴직 후에도 재정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극적 소비가 아닌 능동적 재정 관리로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조기퇴직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 돈보다 루틴을 먼저 준비하라. 아침에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역할을 할지 계획하라. 정해진 일상이 없으면 삶 전체가 무너진다. 관계보다 역할을 확보하라. 단순한 모임보다 사회와 이어진 역할을 찾는 게 핵심이다. 소속이 사라지면 존재감도 흔들린다. 수익보다 대응력을 키워라. 자산이 많아도 시대 변화에 무기력하면 불안은 커진다. 재정적 여유보다 지식과 대응력이 더 중요하다. 마무리하며 많은 사람들이 조기퇴직을 자유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며 이전보다
더 능동적으로 삶을 설계해야 하는 두 번째 인생의 개막이죠. 퇴직을 고민 중이신가요? 지금 당장 수입이 끊겨도 괜찮을지, 일상이 무너져도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사회와 연결될 역할을 갖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YES라고 답할 수 있어야 진짜 의미 있는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은퇴 준비는 진짜 준비되어 있나요? 대기업 나와도 괜찮을 줄 알았죠? 조기 퇴직 6개월 후 충격적으로 드러난 은퇴 준비의 맹점. 조기 퇴직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60세 정년 이전, 자발적 혹은 반강제적으로 회사를 떠나는 사례는 대기업 임직원 사이에서도 흔해졌습니다. 퇴직 당시에는 이제는 좀 쉬자, 그동안 고생했으니 내 삶을 살아보자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건 내가 예상했던 은퇴가 아니었다. 퇴직 이후에 6개월, 짧지만 강렬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공백과 심리적 충격, 그리고 재정적 오판이 현실로 드러나는 시점이기도 하죠. 1. 은퇴는 시간과 정체성의 위기다. 직장을 그만두면 우선적으로 겪는 변화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상사와 동료를 만나며 업무를 수행하던 수십 년의 리듬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첫 번째 혼란은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회사 사람, 직책 있는 사람으로 불리며 정체성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명함도 직책도 호출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조기 퇴직자가 은퇴 후 36개월 사이에 겪는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력과 우울감, 하루의 루틴 상실, 사회적 고립감, 정체성 혼란. 이는 단순히 심심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붕괴되는 심리적 공황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퇴직 전에 가장 많이 받는 조언은 돈은 충분히 준비됐냐? 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퇴직금, 개인연금, 부동산 수익, 배당 등으로 금액 중심의 준비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수는 돈에 많고 저금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예상 밖의 상황입니다. 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 지출, 가족 부양 비자녀 부모 등 의료비 증가, 투자 실패 혹은 연금 수령 지연. 이러한 변수는 자산 5억 10억 원을 가진 사람에게도 심리적 불안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어떤 배당 투자자는 매달 200만 원씩 들어오는데도 불안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돈이 평생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3. 퇴직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세 가지 축. 은퇴 후 삶의 질은 돈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기 퇴직 후 6개월을 기준으로 삶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다음의 세 가지 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루틴이 있어야 한다. 퇴직자는 하루 24시간이 모두 자기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정해진 흐름 없이 흘러갈 경우 삶은 금세 무의미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 외출하는 이유, 돌아오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할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운동 루틴, 지역 봉사, 독서 모임, 자격증 도전, 글쓰기 습관 등. 둘째, 역할이 있어야 한다. 회사에서의 직책은 사라졌지만 사회적 역할까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퇴직 이후 가장 큰 문제는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정 안팎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역할을 확보해야 삶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손주 돌보미, 마을 이장, 시니어 강사, 유튜버, 창업 멘토 등. 셋째,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은퇴 후에는 소비자에서 경영자가 됩니다. 고정 월급이 아닌 불확실한 수입과 지출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정책, 금융환경, 건강 문제 등 수많은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부터 금융 리터러시, 건강관리, 기술 습득, 변화 수용력 등을 계속해서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준비와 회사 퇴사는 다르다. 많은 이들이 퇴직을 종착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은 오히려 삶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조기 퇴직 6개월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은 남는데 할 일은 없다. 돈은 있는데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진짜 은퇴 준비란 재정뿐 아니라 삶의 리듬과 사회적 역할, 대응 역량을 입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질문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나요? 당신을 사회가 필요로 하나요? 예기치 못한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 이 세 가지의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비로소 퇴직 후의 삶도 삶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일생 동안 모은 돈으로 과연 노후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걱정하곤 합니다. 은퇴를 앞둔 시기에는 이런 노후 자금 고민 때문에 밤잠 설치는 경우도 적지 않죠. 누구나 편안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은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은퇴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금태족이라 불리는 분들인데요. 여기서 금태족이란 말은 재미있게도 은퇴의 은을 금으로 바꾼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황금 같은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 즉 은퇴 후에도 현재와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은퇴자들을 뜻합니다. 하나금융그룹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퇴직자 중에서도 스스로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진정한 금태족은 약 8.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SHY 감. 나머지 10분 중 9분은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으니 금태족이 얼마나 희귀한지 실감할 수 있죠. 금태족들은 은퇴 후에도 매달 평균 308만 원가량을 생활비로 쓰며 살아가는데 이는 전체 퇴직자 평균 생활비보다 약 56만 원이나 더 많은 수준입니다. SHY 감. 돈 걱정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소비를 이어갈 수 있으니 은퇴 후 삶이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기다려지겠죠. 위 그래프는 하나금융그룹 100년행복연구센터의 조사 결과입니다. 전체 퇴직자 중 자신이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답한 금태족은 약 8.2%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른쪽 막대는 금태족의 월 평균 생활비 약 307.9만 원가, 일반 퇴직자 평균 251.7만 원보다 약 56만 원 더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FNNEWS 감. 금태족들은 경제적 여유 덕분에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비슷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노후 걱정 없는 당당한 은퇴 생활을 누리는 금태족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평범한 은퇴자, 소위 은퇴족들은 알지 못하는 금태족만의 4가지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은퇴를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에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1. 노후 준비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다. 금태족들의 첫 번째 비밀은 준비를 남들보다 일찍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가 가까워져서야 비로소 노후 준비를 진지하게 고민하곤 합니다. 그러나 금태족들은 가능한 한 젊을 때부터 은퇴 이후를 대비해 자산을 모으고 불려나갔습니다. 하나금융그룹 조사에서도 금태족은 공통적으로 30대 초반 이전에 이미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해 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FNNEWS 감. 실제로 금태족 중 30대 초반의 연금 상품에 가입한 비율이 약 28%에 달했는데요. 반면 일반적인 퇴직자들은 같은 나이대의 연금 가입률이 고작 20% 남짓에 불과했고 40대 후반이 되어서야 겨우 30%대를 넘기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FNNEWS 감. 이처럼 금태족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2030대부터 노후 대비를 시작하여 노후 자금 준비의 완성 시기를 앞당겨 놓았다는 공통점이 있죠. 특히 이들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까지 일찍부터 활용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매달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에 부지런히 납입한 덕분에 정년 퇴직 무렵에는 제법 든든한 연금 자산을 마련해 둘 수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20대 후반부터 개인연금에 가입해온 직장인 김모 씨의 경우 30년 가까이 불입한 결과로
60세부터 매월 150만 원 이상의 연금 수령액이 평생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직장 생활 내내 노후 준비를 미뤄왔던 동료 이모 씨는 50대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연금 저축에 가입했지만 모아놓은 돈이 적어 연금으로 받을 금액이 한 달 고작 50만 원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죠. 이 두 사례를 비교하면 일찍 시작한 사람과 늦게 시작한 사람의 노후 소득 격차가 얼마나 크게 벌어지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금태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결국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금태족들은 젊은 시절부터 목표를 갖고 체계적으로 저축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단순히 남들 따라 적금 몇 개 드는 정도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은퇴 설계를 세워서 필요 자금을 역산해보고 월 저축액을 설정하는 등 철저히 준비했죠. 가령 55세까지 5억 원을 모으겠다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를 위해 사회초년생 때부터 월급의 일정 비율을 꾸준히 저축하거나 투자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의 시간으로 만든 덕분에 이들이 5060대에 접어들었을 때는 평범한 은퇴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금융자산 차이가 생겨나 있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40대 초반 금태족의 금융자산이 일반 동년배보다 1억 원 이상 많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DONGA 감. 이처럼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노후 준비를 시작한 것이 금태족 성공의 핵심 비밀 중 하나입니다. 2. 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 활용한다. 두 번째 비밀은 투자를 현명하게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자산을 지킬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이 원금 보존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모아둔 돈이라도 까먹지 않으려고 은행 예금이나 현금으로만 갖고 계신 경우가 많죠. 하지만 금태족들은 돈을 그냥 묵혀두지 않고 굴리는 데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시켜온 것이죠. 조사에 따르면 금태족의 4명 중 1명 약 27%는 25세 이전 아주 이른 나이부터 이미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해본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FNNEWS 감. 그리고 30대 후반쯤이 되면 절반 가까운 금태족들이 본격적으로 투자, 금융상품을 활용했다고 해요. FNNEWS 감. 다시 말해 금태족들은 20대 후반 30대부터 저축한 돈의 일부를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복리 효과와 시장 성장의 과실을 누려온 셈입니다. 물론 아무 투자나 무턱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공부하고 잘 아는 분야에 한해서 분산 투자하고 위험 관리도 병행했겠죠. 이를 통해 은퇴 시점까지 자산을 키워왔으니 같은 기간 은행 금리 이자만 받아온 은퇴족들과는 불어나 있는 자산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대부터 소액이라도 국내외 주식 투자를 시작한 박모 씨는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시장 수익률에 꾸준히 참여한 결과로 노후 자금에 큰 보탬을 얻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소득이었던 친구 최모 씨는 투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에 현금만 모았는데 결국 물가 상승과 저금리 속에서 돈의 가치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지요. 은퇴 시점에 두 사람의 자산을 비교해보니 투자에 나섰던 박 씨의 총 자산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처럼 현명한 투자는 금태족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금태족들은 은퇴 이후에도 자산을 유지하려면 물가 상승률을 이길 투자, 수익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투자에 눈을 돌렸고 은퇴 후에도 예금을 넘어 배당주, 채권, 부동산 임대 수익 등 다양한 투자처에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태족들은 공부하고 정보 수집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면서 투자를 활용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들은 모르는 분야에 함부로 뛰어들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스스로 재테크 관련 지식을 쌓은 후에 전략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원금 보존이 최우선이라며 모든 돈을 은행에만 묶어둔 은퇴족과 달리 금태족은 돈이 돈을 벌게 하라는 말처럼 자산의 일부를 성장 동력에 실어준 것이죠.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두 그룹의 재정적 여유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3.
금융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활용한다. 세 번째 비밀은 금태족들이 끊임없이 배우는 태도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돈 관리는 한번 세팅해두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경제 상황과 삶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점검하고 조정해야 하는데요. 금태족들은 평생 학습자처럼 최신 재테크 정보를 모으고 금융 지식을 업데이트해 왔습니다. 노후 준비에 성공한 분들은 대개 자산관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젊을 때부터 금융 관련 책이나 세미나에 꾸준히 참여했다고 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금태족들은 노후 자금 운용 방법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NNEWS 감 예를 들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산관리 세미나, 지인들과 정보 교류, 재테크 서적과 인터넷 자료 등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한 것이죠. FNNEWS 감 이러한 노력 덕분에 금태족들은 다른 은퇴자들에 비해 투자, 지식이나 정보 수준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편입니다. FNNEWS 감 쉽게 말해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60대 주부 이모 씨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왔지만 틈틈이 경제신문을 읽고 재테크 스터디 모임에 나가면서 금융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남편과 함께 은퇴를 맞이했을 때 국민연금 이외에도 어디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주위 부부들과 달리 이씨 부부는 연금저축, 배당주 투자, 상가 임대 수입 등 여러 수입원을 이미 계획해둔 상태였죠. 주변 친구들이 어쩐지 여유가 달라 보인다고 부러워할 정도로 이 씨는 노후 준비에 있어서 만큼은 정보력의 차이를 체감했습니다. 반면 재테크 공부를 멀리한 사람들은 은퇴 후 갑자기 닥친 경제 환경 변화를 헤쳐나가기 어려워합니다. 세법이 바뀌거나 금융시장 상황이 달라져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니 우왕좌왕하기 일쑤죠. 금태족들은 이를 대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 금태족 상당수가 은퇴 전에 전문 자산관리사 PB와 상담을 했거나 은퇴 설계 세미나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전문가 조언과 자기주도 학습을 병행하여 은퇴 시점에도 가장 최신의 정보로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컨대 금태족은 모르면 배우자는 자세로 평생 재무 지식을 업그레이드 해왔고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금융 상품이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똑똑한 생활인들인 것이죠. 4. 내 집 마련과 추가 수입원 확보로 현금 흐름을 만든다. 네 번째 비밀은 주거와 현금 흐름에 대한 대비입니다. 금태족들은 은퇴 이전에 내 집 마련을 완료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 경우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집이 있어야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주택의 자산 가치를 노후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금태족의 92.7%가 은퇴 시점에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중 절반 가까이는 35세 이전에 첫 주택을 마련했을 정도로 빨리 내 집을 장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NNEWS 감 집 한 채 마련해 놓는 게 뭐 그리 중요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집이 있으면 은퇴 후에 주택연금과 같은 제도를 통해 월 현금 흐름을 얻을 수도 있고 최소한 살 곳이 확보되어 추가 생활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 집 없이 새를 사는 은퇴자의 경우 매달 임차료 부담이 지속되어 생활비 압박이 훨씬 크겠죠. 금태족들은 젊을 때 힘들더라도 내 집 마련을 이루어 놓음으로써 은퇴 후 경제적 안정감을 크게 높여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금태족들은 추가 수입원, 그 중에서도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확보해 놓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금태족의 약 72%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 이외에 별도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FNNEWS 감 다른 집이나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로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 한 채쯤 있으면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이 확 줄어들겠죠.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금태족들은 연금, 배당금, 저축이자 등 정기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즉, 일을 해서 벌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은퇴 후에도 통장에 월급 비슷한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50대에 퇴직한 정모 씨 부부는 은퇴 전에 과감하게 지방 소형 아파트 2채를 마련했습니다. 퇴직금과 약간의 대출을 보태 매입한 아파트들을 월세로 주었더니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임대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 씨 부부는 국민연금에 이 임대 수입까지 합쳐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적금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보완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직장 생활 동안 모은 돈으로 본인 집 한 채 마련하는데 그친 신모 씨 부부의 경우 은퇴 후 추가 소득이 없어 매달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다 보니 빠듯한 살림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퇴 후에도 들어오는 돈줄을 만들어 두었는지 여부가 은퇴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금태족들은 젊을 때부터 잠자는 돈을 일하게 만들라는 말을 실천에 옮겨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다양한 방면에서 현금 흐름 자산을 확보해 둔 덕분에 노후가 한결 여유로운 것이죠. 또 한 가지 금태족들은 부채 관리에도 비교적 철저했습니다. 대출을 활용해 자산을 마련한 경우라도 은퇴 전까지 부채 비율을 낮추거나 상환 계획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은퇴 후 이자로 허덕이는 일이 적습니다. 반면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은 분들 중에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새로운 대출을 얻거나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금태족이 되려면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부채를 정리하고 추가 수입원은 늘리고 지출 압박은 줄이는 방향으로 자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 및 요약.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비밀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금태족들의 현실 사례를 알아볼까요? 여기 은퇴 준비 모습이 판이했던 세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대부터 차근차근 데뷔한 김씨의 성공 사례. 김씨남 59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퇴직 20년 전부터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이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매달 월급의 20% 이상을 꼬박꼬박 노후 자금용으로 저축했습니다. 또한 틈틈이 적립식 펀드와 블루칩 주식에 소액식 투자하며 자산을 불렸죠. 50대에 접어들자 그는 수도권 외곽에 있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 임대 수익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준비 덕분에 58세에 퇴직한 김씨의 현재 월 소득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약 180만 원, 거기에 임대료와 배당소득 약 70만 원이 더해집니다. 월 25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확보한 덕분에 김씨는 퇴직 후에도 큰 걱정 없이 아내와 여행도 다니며 여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생계를 위해 은퇴 후 경비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죠. 김씨는 노후 준비는 이른 나이에 시작할수록 좋다는 말을 실감했다며 젊은 세대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와 지식 습득으로 자산을 늘린 이씨 부부. 이씨여 62세는 교직에서 퇴직한 후 남편과 함께 귀촌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은퇴를 앞두고도 경제적 불안이 적었던 비결은 젊은 시절부터 착실히 재테크 공부를 하고 투자에 참여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40대에 재무설계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직접 가게 재무 상태를 점검했으며 여윳돈으로 주식형 펀드와 채권을 골고루 가입했습니다. 또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해서 50대 초반에 수도권 역세권 상가 소액 지분 투자에 참여, 매년 임대 수익 배당금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이 씨 부부는 은퇴 자산으로 10억 원 이상을 모아두었고 월 국민연금에 추가로 개인연금 120만 원, 펀드 수익 약 50만 원 등 충분한 캐시플로우를 구축했습니다. 이 씨는 은퇴 후에도 각종 재테크 관련 뉴스를 챙겨보며 필요하면 자산 배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배우고 투자하니 돈이 저절로 따라왔다면서 정보의 힘을 실감했다고 말합니다. 주변의 노후 파산을 걱정하는 지인들에게 이 씨 부부는 산증인으로서 든든한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 부족으로 고생하는 박 씨의 반면교사 한편으로 은퇴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박 씨남 65세는 중소기업을 다니다 55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은행 예금만 해두면 될 줄 알았던 그는 연금 가입도 늦었고 투자 경험도 전무했습니다. 겨우 장만한 집 한 채가 자산의 전부였죠. 60세 이후 국민연금 약
80만 원을 받기 시작했지만 배우자와 둘이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모자라는 생활비 100만 원 남짓을 메우기 위해 박 씨는 은퇴 후 경비원으로 재취업했고 아내는 마트 캐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빠듯하자 살던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해 매달 90만 원을 추가로 받고 있지만 대출 이자와 의료비 등을 감당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박 씨 부부는 좀 더 젊었을 때 노후 준비를 해둘 걸 하며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태족들의 이야기가 부러운 나머지 자녀 세대에게만큼은 자신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바로 일찍, 적극적으로, 현명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만이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금태족들의 4가지 비밀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 시작하기 젊을 때부터 노후 대비 저축과 연금 가입을 시작한다. 투자 활용하기 안전 자산에만 머무르지 말고 공부하여 투자에도 나선다. 계속 배우기 재테크 지식과 정보를 꾸준히 습득해 자산 관리에 적용한다. 현금 흐름 만들기 내 집 마련과 연금, 임대 수입 등 은퇴 후 들어올 수입원을 확보한다. 대다수 평범한 은퇴족 분들은 위의 비밀들을 알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해서 노후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제 금태족들의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 늦었더라도 하나씩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아직 현역으로 일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작은 부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 통장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공부해 본다든지 안 쓰는 방 한 칸을 쉐어하우스로 활용해 월세 수입을 얻는다든지 또는 정부의 연금 제도를 다시 점검해 본다든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실천의 여부입니다. 오늘 소개한 금태족의 비밀 4가지를 기억하시고 부디 여러분 모두가 걱정 없이 은퇴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현명한 준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0세에 퇴직금 7억. 그런데 4년 만에 바닥났다.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퇴직금만 넉넉히 들어오면 이후엔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막연히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7억이라는 큰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면 보통 사람들 기준으로는 적어도 10년은 거뜬히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의외로 다르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싶을 만큼 순식간에 그 돈이 사라져버리고 은퇴 후 몇 년 안 돼서 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칫 남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늘어나는 평균 수명, 불안정한 경제 상황, 예상치 못한 변수들까지 은퇴 후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걸 이미 여러분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 나는 혹시 저렇게 되진 않을까? 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를 함께 가져보자는 겁니다. 1. 초반에 너무 달렸다. 잘못된 초기 지출 사례. 첫 번째 사례부터 얘기해 볼까요? 제 지인이었던 A씨 60세는 은행에서 오랜 기간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퇴직금 7억 원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이런 금액을 한 번에 만져본 적이 없으니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어깨 펴고 살 수 있다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은퇴하자마자 가족 여행을 호화롭게 다녀오고 평소 갖고 싶던 외제차까지 뚝딱 계약해버렸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면 좋았을 텐데 그 적당함이라는 한계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아니면 언제 써보나라는 생각으로 플렉스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주변에서도 그 정도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 사고 싶은 거 그냥 사 하니까 더욱 부추겨졌죠. 이렇게 초기부터 지출 규모가 커지면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요. 한번 소비의 맛을 보면 지출의 밸브를 잠그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1억 원이 줄었을 때는 그래도 6억 남았으니 괜찮아 하고 또 2억 원이 줄었을 때도 아직 5억이나 남았네 이런 식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본격적으로 돈 불리는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퇴직금이 점점 줄어듭니다. 늘어난 생활비에, 자녀 지원에, 갑자기 생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에 온통 돈이 들어가니까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통장이 비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A씨가 그랬습니다. 아니, 아직 4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달아? 하고 본인도 놀랐다니까요.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남은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고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A씨에게 가장 큰 문제는 초기 계획 부재였어요. 막연히 7억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그 돈 중 상당 부분이 한 번에 나갈 수도 있다는 걸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죠. 내 사업이면 성공한다. 무리한 창업 사례. 두 번째 사례는 BC 62세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회사 생활을 하며 나만의 가게를 꿈꿨던 분이었어요. 요식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 퇴직금으로 평소 해보고 싶던 식당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본 7억 중에서 3억을 시설 투자와 인테리어에 쏟아붓고 그 밖에 운영비 예산도 충분히 있겠다 싶었어요. 처음엔 아주 화려하게 문을 열었죠. 이분도 한 번도 큰 돈을 써본 적이 없으니 개업할 때는 제대로 투자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거든요. 문제는 식당 운영이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잖아요. 거기에 예전 직장 생활 때와는 달리 고객 유치나 마케팅, 직원 관리까지 직접 나서야 하니 정신도 육체도 고달팠습니다. 게다가 큰 돈을 들인 인테리어와 컨설팅이 생각만큼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B씨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믿고 이것저것 시도했지만 실질적인 이익은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달 만에 적자가 쌓이기 시작하니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자금까지 투입해야 했죠. 그러니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또 빠져나가는 겁니다. 너무 애착이 있는 가게다 보니 영업이 힘들어져도 쉽게 문을 닫지 못해요. 지금 포기하면 여태 쓴 돈 다 날리는 건가? 하는 생각에 오히려 더 버티게 되죠. 그러다 결국 23년 만에 손해만 잔뜩 보고 가게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퇴직금도 절반 이상이 사라졌고요. B씨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손해를 줄이겠다고 판단해 일찍 가게를 접은 덕에 완전히 빚쟁이가 되지는 않았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본인이 꿈꾸던 은퇴 후 여유로운 창업은 물거품이 됐고 이후론 남은 돈으로도 생활비 충당이 버거워 은퇴 후에도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아야 했다는 게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3. 부동산이면 답이겠지. 무리한 부동산 투자 사례. 마지막으로 C58세는 부동산 투자에 전 재산을 걸었다.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퇴직 직전에 주변에서 어차피 은행에 넣어둬봤자 이자도 별로다. 부동산이 최고야. 이런 얘기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눈에 불을 켜고 매물을 찾다가 꽤 괜찮아 보이는 상가주택을 매입했습니다. 본인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 중개인과 지인의 말을 믿고 큰 결정을 내린 거예요. 문제는 집값이 언제나 오를 것 같지만 시기가 안 좋으면 생각만큼 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매달 관리비나 세금이 부담되고 공실이 생길 경우 월세 수입도 들쭉날쭉하다는 겁니다. 애초에 퇴직금 전액을 그것도 대출까지 보태서 부동산에 몰빵한 상태라 생활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두 달 공실만 나도 C씨는 바로 경제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게 언제나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에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급매로 내놓으면 손해가 크고 또 잠재적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도 않죠. 결국 마음만 졸이면서 몇 해 버티다가 예상했던 수익률은커녕 오히려 손해가 누적되어 분할 매각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제대로 팔리지도 않았고 그 사이 계속 세금과 대출이자 때문에 돈이 줄줄 새어 나갔죠. 그야말로 출구 전략 없이 들어간 투자였어요. 남들 말만 믿고 무작정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대출이자에 치여 금방 생활비가 고갈되어 버린 겁니다. 은퇴 후 삶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자, 여기까지 3가지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난 저 사람들처럼 안 살면 되겠지라고 넘기기엔 막상 닥치면 누구나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은퇴금이라는 것도 평생 단 한 번 크게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더더욱 필요해요. 초기 지출 통제. 은퇴 후 첫 12년이 가장 중요해요. 마음이 들뜨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고
자녀가 결혼하거나 집 마련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겹치는 시기이기도 하죠. 한 번에 여유 있게 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불안과 후회가 계속 따라옵니다. 구체적인 예산을 짜고 쓰는 돈을 기록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절제도 할 줄 알아야 해요. 안정적 수입원 확보. 뭔가 사업이나 투자를 해서 돈을 크게 불려야겠다는 생각보다 내 생활비를 꾸준히 충당해 줄 수 있는 안정적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게 우선입니다. 자영업이든 부동산이든 그 분야에 정통하지 않은 상태라면 무리해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부하고 실패했을 때의 시나리오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위험 분산. 모든 자산을 한 군데에 몰아넣는 건 정말 위험해요. 특히나 나이 들어서 버는 돈보다 잃을 수 있는 돈이 훨씬 크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여러 곳에 자산을 분산해두면 한 곳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쪽에서 보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두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돈 얘기만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병원비, 약값, 간병비 등 예상 못한 의료비가 나가면 순식간에 자산에 타격이 오거든요. 또 건강하면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입 활동이 가능해지는 기회가 열립니다. 돈만큼이나 몸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죠. 끝으로 은퇴라는 게 마냥 낭만적인 제2의 인생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 뒤엔 다 철저한 준비와 자기만의 원칙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방심하고 있지 않나?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습관부터 점검하고 꼭 필요한 지출은 무엇인지 혹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투자나 창업이 현실성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라요. 퇴직금이 얼마든 그 돈을 어떻게 설계하고 불안 요소를 줄이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풍경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오늘 사례들이 내 얘기는 아닐 거야 라고 넘기기엔 너무 흔하고 또 너무 공감 가는 스토리라서 꼭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불안해만 할 필요는 없지만 준비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분명 좀 더 탄탄한 은퇴 생활을 맞이하실 거예요. 60세에 퇴직금 7억. 그런데 4년 만에 바닥났다. 이 한 문장이 주는 충격이 남의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퇴 이후가 더 안정되고 더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이 조그만 녀석이 벌써 옷을 입겠다고? 갓난 아이가 낑낑대며 윗도리를 입으려는 모습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팔 한쪽 넣고 끙, 다른 쪽 넣으려다 낑낑, 옷 뒤집어 입고 울먹. 그 작은 손으로 버둥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안쓰러운지. 근데 말입니다. 그 윗도리 입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빠른 아이는 1살쯤, 늦는 아이는 3살쯤에야 겨우 혼자 입을 수 있게 된다니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리는 일이죠. 그깟 옷 입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 입장에선 정말 까다로운 과제입니다. 2개의 구멍에 양손을 정확히 넣어야 하고 목까지 옷을 끌어올려야 하죠. 앞뒤 구분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 윗도리 입는 이야기가 왜 뜬금없이 나왔냐고요? 사실 이건 우리 50대의 은퇴 준비와 묘하게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준비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갓난아이가 윗도리 입는 것처럼 은퇴 준비도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막연히 열심히 저축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죠.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 5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갓난아이가 결국 혼자 옷을 입게 되듯 우리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은퇴라는 큰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은퇴 준비가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너무 늦게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김 과장님의 늦깎이 은퇴 준비. 에이, 아직 멀었지. 좀 더 벌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 김 과장님은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50대 중반,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김 과장님은 뒤늦게 은퇴 준비를 시작했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자녀 교육비, 주택 마련 등으로 목돈을 쓰느라 저축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김 과장님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너무 복잡합니다. 마이너스 박 사장님의 막막한 투자 경험. 은퇴 준비는 투자로 해결해야지. 박 사장님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투자를 시작하려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랍니다. 주식? 펀드? 연금? 도대체 뭐가 뭔지. 박 사장님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잘못된 투자로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은퇴 준비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박 사장님은 좌절했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입니다. 투자, 세금, 연금,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이너스 이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명예퇴직. 난 정년까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을 거야. 이 선생님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명예퇴직으로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하는 건데. 이 선생님은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퇴 준비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 자금 마련, 보험 가입 등을 통해 대비해야 합니다. 유연한 계획 세우기 인생 2막, 플랜 B를 준비하는 현실적인 꿀팁. 1. 은퇴 시기 앤드 소득 계획 재검토.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혹시 시나리오별 은퇴 시기 계산, 든든한 노후, 미리미리 준비하기.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아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건강 문제는 큰 걱정거리죠.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각 상황에 필요한 은퇴 자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이 앤드 예상 은퇴 시기. 먼저 자신의 현재 나이와 계획했던 은퇴 시기를 확인하세요. 예상 수명 통계청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자신의 예상 수명을 확인하세요. 은퇴 후 삶의 기간을 예상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현재 자산 앤드 부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예금, 적금, 투자, 자산, 부동산 등과 부채 대출, 카드빚 등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예상 월 생활비.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예상해 보세요. 주거비, 식비, 의료비, 여가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앤드 개인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개인연금 운용사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2. 재취업 앤드 부업 고려. 제2의 인생, 새로운 시작. 재취업, 박람회 앤드 교육 프로그램 참여. 자신의 경력과 적성에 맞는 재취업 정보를 얻고 필요한 기술을 배우세요. 온라인 플랫폼 활용, 프리랜서 마켓, 재능 공유 플랫폼 등을 통해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살려 부업을 시작해보세요. 소자본 창업 도전.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소자본 창업에 도전해보세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창업 교육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 앤드 귀촌.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귀농 귀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역 정보를 수집하세요. 3. 주거 계획 재검토. 살던 집 줄여볼까? 주택 다운사이징. 자녀들이 독립했다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여 주거 비용을 줄이고 여유 자금을 확보하세요. 영모기지 활용.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생활비를 받으면서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실버주택.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실버주택을 알아보세요. 셰어하우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주거 비용을 절약하고 외로움도 덜 수 있습니다. 4. 평생 학습.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온라인 강좌 앤드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강좌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세요. 대학 앤드 평생교육원. 관심 있는 분야의 학위 과정이나 자격증 과정에 도전하여 전문성을 키우세요. 독서 앤드 문화활동. 독서, 영화 감상, 전시회 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삶의 활력을 얻으세요. 동호회 앤드 커뮤니티 활동.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정보를 얻고 인맥을 쌓으세요. 은퇴 준비 왜 이렇게 어려울까? 과학이 말하는 솔직 담백 은퇴 이야기.
은퇴 준비? 뭐 돈만 많으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 멈춰보세요.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뇌 속 심리 작용부터 사회 구조 변화까지 생각보다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거든요.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왜 은퇴 준비가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뇌 과학이 말하는 미래 저축의 어려움. 내일의 나? 지금의 나랑 별 차이 없겠지 뭐. 우리 뇌는 현재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즐거운 여행,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건 본능이죠. 반면 먼 미래의 은퇴는 막연하고 추상적이라 뇌가 쉽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시간 할인 뇌는 미래의 보상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생각합니다. 즉, 먼 미래의 100만 원보다 당장의 10만 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이 때문에 당장 쓸 돈을 아껴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쾌락 중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쇼핑할 때 뇌의 쾌락 중추가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런 즉각적인 보상에 비해 은퇴 준비는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어 동기부여가 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목표 설정. 은퇴 후 세계 여행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보며 미래를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뇌는 추상적인 개념보다 구체적인 이미지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 쌓기. 매달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며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작은 성공 경험은 미래를 위한 저축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행동 경제학이 말하는 선택의 함정. 은퇴 준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은퇴 준비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연금 상품, 투자 방법, 절세 전략. 수많은 정보와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선택 과부하를 경험합니다. 정보 비대칭. 금융 상품은 복잡하고 전문 용어가 많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보 비대칭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실 회피. 사람들은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투자 손실에 대한 두려움은 은퇴 준비를 망설이게 만드는 큰 장애물입니다. 현상 유지. 편향.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은퇴 준비를 위한 변화를 시작하기 어렵고 미루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활용 재무 설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은퇴 계획을 세우세요. 복잡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 유지.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세요. 자동 투자 시스템 활용.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현상 유지 편향을 극복하고 꾸준히 저축할 수 있습니다. 3. 사회 변화가 만드는 불안한 미래. 평생 직장? 이젠 옛말이지.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조기 퇴직이나 실직 위험이 커졌습니다. 고령화 앤드 저출산, 인구 구조 변화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앤드 자동화,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 경제 위기, 물가 상승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은 은퇴 준비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학습.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꾸준히 배우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 다양한 소득원 확보. 부업, 투자, 임대 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가족, 친구, 동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도서. 팩트 플리스. 한스 로슬링. 세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청울림.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자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까지의 과정과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준비,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처럼 오늘부터 당장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당신의 빛나는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